제목은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돈이 되는 미군 렌탈과 짐이 되는 미군 렌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정말 큽니다. 많은 미군 수요가 있고 동두천, 의정부 많은 용사에서 미군들이 이전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일부 지역은 뭐 육군 쪽하고 공군이 있는데 뭐 공군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가 대단히 부족해서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통 다른 월세 상품도 그렇잖아요. 네. 저금리 시대니까 수요는 늘었는데 많은 상품이 다 선전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다 좋은 건 아니죠. 네. 항상 가리는 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미군 렌탈은 좀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군이라는 특수성이죠. 그러니까 진실 가리는 게 되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해드릴 거냐면 우선은 최소한 우리가 잘못된 것만 고르는 걸만 골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걸 찾기는 어렵지만 잘못된 것만 딱 골라내는 능력만 있어도 그쵸. 실수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너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 실수를 하면 참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자, 근데 미군 렌탈을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미군 렌탈뿐만 아닙니다. 모든 월세 상품이 중요한 거. 대부분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수익률을 얘기를 하십니다. 수익률. 그런데 제가 보는 월세 상품이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공실입니다. 아무리 높은 수익률이 나고 잠깐의 뭔 계약이 될 수 있지만 공실이 나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실이 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미군을 아까 동영상 보셨지만 네. 가서 보니까 부대 앞에도 공실이 있어요. 봐도 바로 앞인데.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니까 이제 예전에 지어진 집들, 그러니까 어떤 집들이 이제 공실 나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제 공실에 의해서 보면 공실이 두 가지로 판단해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답이 안 나올 때, 그냥 그 지역이 정말로 지역의 수요 문제죠. 너무나 많은 공급. 우리가 옛날 아파트로 말하면 용인 모 지역에 대형 아파트 엄청나게 공급해서 한동안 뭐 장기간 엄청났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지역이 답이 안 나오는 문제냐, 아니면 개별 물건의 문제냐를 먼저 분석을 공실 문제는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신장동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공군 일대 보다 보니까 뭐냐면 개별 문제. 그러니까 지역은 분명히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기존에 제일 잘 나가는 공실 없는 렌탈 주택들도 골목 되게 안쪽에 있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개별 물건들이 이제 안에, 왜냐하면 지역 자체가 이제 이게 뭐 도심 지역도 아니고 외곽 지역에다가 그러하니까 이제 대부분 외곽은 발달의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회 인프라가 도시 인프라가 되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두는 쪽은 집 안이죠. 우리 집만 좋으면 돼. 이런 식이어서 그 안의 구조가 이제 문제여서 이 미군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개별 물건의 문제여서 개별 물건을 잘 고르면 문제가 전혀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좀 더 가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실, 미군 렌탈 아까 봐도 정문에도 제가 공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규칙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 이게 규칙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시설이 정말 안 좋으면 엉망이겠지만 진짜 일본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면적이었어요. 즉 면적이 작은 집은 집이 안 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미군이 처음 내려왔을 때 집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우리 슈퍼라 그러죠. 그럼 우리 말하는 우리 민박집 있죠. 어릴 때 놀러 갈 때. 그런 집조차도 렌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공급하는 집들이 그런 조그만 집들도 렌탈이 되다 보니까 인식을 잘못한 거죠. 집들 지었는데 작은 집들 지어버린 거예요. 투룸짜리 뭐 이렇게 방 한 개짜리로 그런 걸 대량 공급했는데 초기에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도 진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런 집들이 나중에 이제 그 미군이 대대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미군 차원의 어떤 포럼도 열고 해서 이런 집의 규정이 우리 면적이 이 정도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런 집들이 문제가 공실이 돼요. 왜냐하면 보나마나 미군이 날라오는 금액이 뒤에 보이겠지만 나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또 이제 집이 좋으면 그 금액이 또 자비도 내요. 그런데 그런 금액이 부대에서 나온 금액 내 사비를 털지는 않더라도 이거는 다 쓰고 싶잖아요. 좀 더 넓은 집 갈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면적이 작으면 이 금액이 안 나와버려요. 보나마 내가 다 써도 안 써도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아닌데 미군 입장에서. 그래서 작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면적 기준이라는 게 보시면 이제 이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많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에 주, 부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전용 면적이 우리를 말할 때 뭐 서비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주변의 면적이 높고 주 면적이 넓으면서 만약에 이제 서비스 면적까지 넓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쉽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 이 판매하는 사람 집을 때 보나마나 이게 임대 수익률로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서비스 면적까지 너무 크게 하기에는 근데 서비스 면적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커뮤니티 시설들 극대화하는 거. 그래서 이 지역을 돌아봤는데 커뮤니티 시설이 되게 빈약해요. 대부분이. 많이 있어야 뭐 당구장, 다트장 뭐 그 정도 체력 단련장도 되게 조그만 한 10평이네 이런 규모였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까지 공급이 된다면 정말 수요는 많겠죠. 그러나 그런 주택이 쉽지 않는 게 이게 사업이거든요. 이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뭐 땅을 급격히 싸게 샀다거나 어떤 이유가 없지 않은 한은 쉽지 않은 공급 형태.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주 면적만 크고 지금이 잘 나가는 집도 서비스 면적이나 다른 서비스 편의시설이 되게 빈약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면적이 제1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그다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장사란 말을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렌탈을 하는 목적이 지주 대상이 영해 거주자거든요. 미군 이제 영해. 네. 그러니까 부대 내에 거주한 사람도 꽤 많아요. 또 부대 내도 집이 있어요. 부대 내에 체육관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근데 왜 나올까? 라는 걸 생각해요. 누가 나오냐죠. 중에서 사실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누가 나오냐를 궁금해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나오길래. 근데 저는 누가 나오냐보다 사실은 부동산은 항상 거주, 임차인이 시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나오냐예요. 왜? 왜? 그렇죠. 부대 안에 생활하면 혼자이면 거기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저 같은 부대 안에 살기 싫어요. 살기 답답하죠. 싫은데 답답한데 우선 관련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이게 뭐냐 코리아 하우징 포럼이라고 작년에 2014년에 미군 부대 사령관 주최로 이게 포럼을 연 적이 있어요. 어떤 이제 주택 문제가 심각하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이 영문 자료가 한글 자료예요. 제가 좀 비껴야지 보일 것 같은데요. 이게 한글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때 이제 이런 내용들에서 개요가 나오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집이 개발이 필요됐는데 미군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 중에 디자인 건설 미군이 기준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 짓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까 말한 면적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작은 집이 나갔는데 이거 이후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확히 정했고 집이 지어져도 안에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엌부터 세부 규정들이 있어요. 그거 안 맞으면 우리 미군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쁜 얘기인데 우리가 한국 와서 자기들 입장에서 서비스 어떤 국방의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부대원이 사는 집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기분 나빠요, 솔직히. 나쁘고 이제 그다음에 얘기 나온 게 여기 보면 다세대 개발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파트 문화하고 다세대를 얘기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는 당시 대규모죠. 네. 이들이 이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제 미국의 전형적 주거 문화 단지형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파트만은 너무 대규모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한국이랑 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쵸. 네. 외국 나가서 뭔가 어떤 그리움, 고향의 어떤 문화 이런 걸 느끼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같이 어울리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나라 딴 사람 또 나와요. 싫죠. 그쵸. 그래서 아파트는 너무나 대기다 보니까 그건 아니고 또 문화 자체도 이게 고층 올라가는 건 아니어서 시설이 좋게는 지을 수 있지만 쉽지 않아서 다세대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쪽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네. 여기도 보면 다세대 원문이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중요한 게 누가 나오냐 했잖아요. 근데 오프포스트가 이게 영의 거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차량으로 30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갔을 때 대부분이 이제 부대가 가까운다고 인식을 하세요. 부대 앞에 이사 부대 빨리 갈 거 아니야 비상사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왜 나오냐고. 네. 왠가 차별화된 삶, 왠가 조용한 거, 아니면 내 가족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네. 자 나오는 이유가 달라요. 누가 나오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조건을 주기면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부족한 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 내 규정은 뭐였냐면 여기 문대로 하면 차량으로 30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면 돼요. 즉 부대 발해와 앞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이제 편의는 하겠죠. 근데 가족을 데려온 사람 입장에서 부대 앞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안 시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군 규정들이 있을 때는 거리는 웬만한 게 근데서 너무 30분 다 잡으면 안 되잖아요. 웬만한 10분이나 15분 이내 거리면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문제 아니고요. 그다음에 좀 보시면 이제 다양한 주거소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했던 누가 나오냐 어떤 형태인데 이 부분이었어요. 가족이었어요. 지금 원문도 보면 여기도 패밀리 나오고 가족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 부분이 수요자가 누구냐 영의 거주자의 가족 단위를 나오고요. 그다음 부인 미군 가족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공사 관계자 은퇴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건 오산 공군기지고 뭐냐면 이 오산 공군기지라는 게 공군이잖아요. 네. 공군기지다 보니까 이 전투기 부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급 기술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반 사병들로 집을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가 많다는 걸 표시를 해준 거죠. 그리고 오산 공군기지가 지금 이제 오산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평택 송탄에 있어요. 대부분 이제 오산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안에 있는데 이 오산 공군기지가 중요성이 뭐냐면 지금 이제 태평양을 미군이 지킬 때 그 필리핀 그 공군기지가 없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일본 오키나와가 우리하고 있는데 요즘 오키나와 데모가 심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돌아보기 직전은 몰랐는데 돌아보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산 공기 중요성이 뭐냐면 태평양을 미군이 지키기 위해서는 최전방에 있는 거의 교두보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키나와 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기지라고 말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자체 내에서 미군이 말한 어떤 추가 인구 그러니까 수요가 있느냐고 물어볼 때 미군 자체에서 벌써 수요를 내놓은 게 상당히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많은 인구가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자체 임대 투역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주먹 부구식 우리 말대로 지금 그렇지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근데 임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단히 편리해졌어요. 뭐 이제 이런 거고요. 오늘 좀 자세히 그래서 영의 거주자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인데 미군 임차인인데 일정 계급 이상이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문 고급 기술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고급 기술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부대 안에 큰 학교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좀 더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임차 월세 수익 상품을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지만 월세 누가 줘요? 임차인이 줘요. 시행사가 주거나 뭐 이렇게 은행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럼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 집, 임차인이 원하는 집이 중요한데 임차인의 입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보면 그러면 가족이 아까 중요하다 했죠. 가족이 주고 싶은 환경, 가족 주고 싶으면 다 깨끗하고 넓고 이왕이면 뭐 가족이니까 자식도 있겠죠. 그쵸. 친구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환경, 놀이터 이런 것들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구도심이다 보고 노후되고 시골적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대단히 필요해요. 그래 그걸 갖춰서 조그맣게만 갖춰도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할 땅이 없고 원래 자체가 구도심이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차별된 삶 무슨 말이냐면 아까 부대 안에도 집 있어요. 뭐 아주 많지는 않아요. 부족한데 보통 이제 병장 우리말로 하면 E5라고 병장 마로봉부터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다 혼자거든요. 이유 하나거든요. 왠지 조용하고 나 혼자 정보 살 그래서 차별을 원하니까 그런 삶을 느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들어갈 집을 고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보면 이제 임대 관리 측면은 뭐는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월세 상품 다른 월세 상품 얘기할 때 임대 관리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아 관리하기 힘들어. 그쵸. 항상 그 얘기하죠. 근데 여기는 아까 말대로 자 미군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군이 임대 협약 프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아까 그 앞에서 이제 그 동영상 보셨듯이 모든 것이 이제 공인 중개사 분이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첫 번째 임차인 미국이니까 영어 문제가 있죠. 항상 제가 이거 상담할 때 나 영어 못하는데 어떡하냐는 말. 진짜 걱정되죠. 임차인이 만약에 월세를 안 낸다거나 뭐 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시스템은 아니 아까 프로듯이 월세는 밀릴 수가 없어요. 아예 미군에서 정확하게 뚝뚝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는 밀린 적도 없고 중요한 건 영어를 여러분이 하실 일이 없어요. 임차인 만나실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이제 거기서 일하는 협약 공인 중개사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하고 협약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하는 공사들이 몇 개 있으세요. 이게 약 전체적으로 한 30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 의해서 관리가 돼서 이분들 때문에 손을 댈 게 없어요. 임대료조차도 통장 이체가 아니고 거의 현금으로 해서 부대에서 정리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이거 좀 외적 얘기인데 얼마 전에도 공영방송 뉴스에서 세금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 한남동이나 용산 쪽에 있는 어떤 이제 전입 신고 안 하는 이런 미국 외국 문화 때문에 세금이 임대소득이 안 잡힌다는데 미국은 좀 더 강해요. 미국은 어떤 이제 미군 우리가 보통 소파 규정 어떤 규정 때문에 미군의 어떤 것든 타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 임차인으로 있던 어떤 신고도 안 할 뿐만 아니고 서류상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뭐 편법이라 말할지 아니면 뭐 절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이제 임대 소득 문제나 또 관리 문제에서 이렇게 현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좀 그 고수익 분들이 약간의 이제 절세하는 방법이 좀 편할 수 있는 상황의 상품이고요. 좀 더 보면 이제 관리비도 나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집을 관리하는데 아까 임대 관리인데 집이 좀 안 잘 쓰고 사실 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무냐 이거죠. 걱정되잖아요. 미군이 술 한잔 먹고 다 부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사이트를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미군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미군들이 들어가서 월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제가 오늘 날짜로 확인했어요. 보면 2015년 오늘에서 오늘 16일 날짜 정확히 돼 있거든요. 7월 16일 돼 있고 줄라이 돼 있고 여기다가 이제 저희 로컬 코드가 뭐냐면 각 부대의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산 베이스 같은 경우 KR 이제 025 코드인데요. 이걸 넣고 여기가 페이 그레이드가 뭐냐면 저기 계급이에요, 계급. 넣고 이걸 이제 넣으면 이제 위에 부분에 가족이 와이파이 있냐 없냐 이거 다 하면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좀.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지금 날짜를 넣고 여기다가 예외 코드 넣고 등급 넣고 넣으면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나오면 똑같은 건데 이제 아까는 제가 계급을 그래서 E5로 바꿔봤어요. 보통 저기 우리 제일 일반 사병은 못 나와요. 아예. 이게 계급 분기가 세서 그래서 최소한 저 정도는 돼야지 겨우 나올까 말까예요. 그래서 보면 자, 칼큘레이터 제가 코드 아까 보시면 제가 코드 여기 넣었죠. KR025라고 넣으면 이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산 에어베이스 나오고 코리아 나오고 자, 월 이제 임대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안 작아요. 1,400불 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매일 관리비가 따로 있죠. 809달러면 얼마죠? 한 80만 원 넘죠. 한 85 이거 넘는데 자, 그게 매달 나와요, 관리비로. 그래서 웬만한 걸 임대 관리에 다른 임차인처럼 부시고 돈 못 받거나 저거 이게 안 의미. 근데 그거조차도 주인한테 전화 안 와요. 아 이게 보통 이제 어떤 그 보시고 우리 전등이 고장 나가 뭐 하면 자기를 렌탈해줬던 아까 협약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연락이 가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 비용을 가지고 고쳐주게 이거 청구를 하게 돼 있죠. 그런 시스템이에요. 하다못해 여기 이사비도 책정돼 있어요. 이사 갈 때 상백다는 게 이사비도 줘요.
대단한.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기분 나쁜 건 이 대부분의 예산이 미국 정부 예산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이에요. 90% 이상이. 그러니까 저희가 돈 주는 거예요. 사실은. 네. 좀 그건 안 좋은데 그래서 월세를 밀린다거나 뭐 이렇게 임대 관리에서 문제가 있다. 이게 전혀 없어요. 그냥 정말로 대단히 관리가 편한 상품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렇게 너무 편하게 관리는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대로 잘못된 상품들이 많이 나온다. 이제 이게 문제일 뿐이고요. 이제 보시겠어요. 그래서 임대료 증가하면 이거 무슨 소리냐면 임대료도 증가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월세가 오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물가 상승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제 확정은 아닌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쭉 보면 미국 임대료는 물가 상승에 맞춰서 몇 프로씩 계속 올라갔어요. 올해 안 올라가면 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래요. 물론 이제 예산이 우리 정부 예산이니까 좀 슬퍼요. 네.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월세 상품이니까 미국 렌탈을 갔는데 내가 월세를 잘 받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점유를 또 옆에 지으면 내 거 떨어질 거 아니에요. 되게 기분 나쁘죠. 그래서 물건을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이거 좀 설명을 드려요. 공급 가능 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이 없으면 못 지을 거 아니에요. 그쵸. 땅 이제 그게 어떤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골목길 안쪽 공급이 많으면 토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공군부대 근처를 갔는데 잘 나가는 렌탈 주택 대부분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접근성이 사실은 별로 안 좋았어요. 어두울 때 구도심에 노후됐기 때문에 어두운 쪽이었거든요. 가족을 데리고 저녁에 그걸 걷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가 제일 공실 없이 나갔어요. 뭐냐면 땅값이 되게 비싸요. 구도시다 보니까 토지가 다 잘게 쪼개져 있어요. 이게 육군부대 근처로 가면 토지가 광활해요. 땅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수익만 나오면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공군부대 근처는 뭐냐면 오삼일시는 그런 땅 존재하지가 않아요. 다 도심재생 땅에서 노후지어가지고 그래서 쪼개져서 큰 땅이 나오기도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이 골목길을 갔는데 그 안에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토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싸게 공급해야 되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 비쌀 거 아니에요. 그쵸. 푹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토지가를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나와서 이게 잘 나간다는 소리는 뭐냐면 아, 이 동네는 앞으로 진입 장비 찾아서 쉽게 공급을 못 하는구나가 있고 또 다른 거는 기존의 작은 집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존 작은 집이 공실된다 그랬죠. 네. 이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토지가 광활하면 의미는 없는데 토지가 별로 없는 곳에서 이 작은 집은 뭐냐면 자리만 차지하는 집이에요. 모두 허물잖아요. 그렇죠. 몇 년 안 지었으니까 자리는 차지하는데 미군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토지가 부족한 곳에서는 이거는 도우미가 돼버려요. 새로 좋은 집에. 왜? 자리만 차지하고 신규 지짐을 막는 방어막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런 작동을 해요. 근데 이게 토지가 너무 많은 곳에서는 이게 작동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가서 보고 없고 보통 이제 토지 칠 땅 없을 때 이게 힘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뭐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항상 제가 월세 상품은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의 마음, 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까 보셨지만 가족, 와이프, 자식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 봤을 때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커뮤니티. 자, 하나의 진입 장벽으로 쪽이 뭐냐면 이게 많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많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고독 신도시는 거기가 워낙 개발 여건이 많다 보니까 토지 지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요인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아니면 원래부터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거나 그래서 어떤 공급단가가 맞추지 않으면 저거를 어떤 집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쉽지가 않은 내용이에요. 특수한 사회가 아니면. 그리고 이제 단지형이 무슨 말이냐면 큰 땅이 별로 없어요. 뭐냐면 땅이 많아도 큰 땅이 별로 없으면 이게 미국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단지 진짜 게이트.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단지가 아닌데 단지처럼 설명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단지인지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단지형이면 이게 진입 장벽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단가는 똑같은 말이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군이 떠나거나 그러면 어떡하냐고. 네, 그런데요. 사실은 떠날 일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 평택 공군기지 계약 자체가 땅이 60년간 불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긴데 중요한 건 그럴 때는 뭘 비교하면 되냐? 주변에 있는 내국인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면 되죠. 근데 이 주변 뭐 육군이든 공군이든 주변의 문제가 뭐냐면 고독 신도시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토지 지가가 올라서 그 싼 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도 보통 이제 85제곱미터 옛날로 말하면 뭐 30평대인데 그런 것들이 보통 한 6, 7년 지난 것도 뭐 3억 초반대 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와 비교해 보면 고독 신도시 입장이 커지면 뭐가 좋냐면 이런 평택이나 이런 도시들 특징이 뭐냐면 이 대중교통이 발달 안 한 도시예요. 그래서 왜 이게 답이 나면 단지형 이렇게 게이트형이나 타워형이 발달하면 나홀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나홀로 빌라 한 동짜리는 큰 의미가 없는데 단지형으로 해서 안에 많은 커뮤니티가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서는 경쟁력이 어디와 비교하면 되냐면 아파트 단지예요. 왜냐하면 이 중소도시들 특성이 뭐냐면 이게 차로 운전하거든요. 대부분 작아져. 그렇죠. 대중교통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근거리 있으면 이 타운과 게이트는 되게 인기가 많아요.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아파트 가격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내국인 수요로도 되게 경쟁력이 되게 큰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고독 신도시가 가서 보시면 삼성전자 들어오고 되게 큰 발전이 있어서 위임과 계속 늘고 있어서 토지 가격이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CPU 싸게 공급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것들도 하나의 진입 장벽이 되는 구조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 이렇습니다. 자, 미국을 돌아봤는데 가장 첫 번째 기준, 제일 1번 하나만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하나예요. 작은 집 사지 마세요. 절대 불가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 아까 말대로 나오는 분들이 이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유가 중요한 가족이거든요. 세 번째가 거리 문제를 되게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집 팔 때. 거리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미군 자리에서 보셨듯이 차량 30분 큰 문제 아니거든요. 이거.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임차인은 제일 중요하죠. 항상 월세 상품 누가 월세 준다? 임차인입니다. 중요하시고 마지막으로 진입장벽.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면 기분 나빠. 그래서 내가 만든 내가 매입하는 주택이 앞으로 나오기 힘든 집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아주 완벽한. 그래서 미군 시장은 되게 큽니다. 제가 봐서 왔고 확인도 있고 정찰 확인했지만 정말 많은 수요가 있지만 수요가 있다 해서 모든 집이 잘 나가는 거 아니니까 꼭 그렇게 구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